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성입니다. 네, 저는 헌법하고 행정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다 마스크 쓰고 계셔가지고 약간 두렵기도 한데, 자, 요새 그렇게 병이 의료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힘들고 우리같이 좀 의료시설이 좋은 건 괜찮다고 하니까 올해 시험도 못 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할 때도 학생들한테 최근에 제가 강의를 하나 크게 한 적이 있어가지고 말씀들 드렸었는데, 자, 일단 뭐 지금 오신 분들은 다 아마 처음 이 시험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오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조심하실 것은 올해 이제 준비를 여러분이 2020년이죠. 지금 딱 2월 초니까 보통 이때 이제 시작을 많이 해서 3월부터 이제 예비 강의 듣기 시작하고 아니면 2월 말부터 쭉 이제 보통 1년 코스로 이렇게 달립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 시작하는 게 어떻게 되냐? 아, 내년에 붙겠지. 그렇죠. 내년에 붙어야지. 그런데 내년에 붙는 것을 당연히 각오로 하시되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보통 보면 여기 나중에 아까 우리 본장님 말씀하셨지만 합격기도 이렇게 보시면 보통 뭐 시험을 잘 보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2, 3년씩 걸려요. 2, 3년씩. 그죠? 그리고 합격기 쓰시는 분들도 실제로는 자기가 공부를 언제부터 했냐 이렇게 합격기를 쓰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여러분처럼 와서 나이 때부터 공부 시작부터 하지 않습니다. 보통 공부가 어느 정도 완숙 단계라서 이 정도 붙겠지. 그때부터 공부 시작을 쳐요. 왜? 그렇지 않으면 너무 길어져. 쪽팔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보다 이 시험이 조금 더 길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빨리빨리 하신 분도 당연히 있죠. 뭐 예전시로 하면은 1년 내에 다 끝내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그런 마음으로 달려들지만 또 그렇지 않다는 거 있으니까 일단 고중부하실 때는 일단 여러 가지 자신의 조건을 대부분 또 재학생이도 이러다 보니까 공부랑 그러니까 학교 공부랑 같이 병행할 수 있는가 자기 스스로를 냉정히 평가해서 열정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경제적인 거 그 다음에 주변 환경 이런 걸 잘 좀 체크를 하셔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시죠? 요게 제일 중요해요. 특히 경제적인 환경도 보통 2, 3년 버틴다. 아니 자꾸 1년인데 너 왜 자꾸 2, 3년이야 이런 얘기 한다고 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분명히 그렇게 아니야. 내년에 끝낼 수 있습니다. 자, 내년에 끝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아무튼 이렇게 양쪽에 앉아 계시니까 눈으로 이렇게 보기가 좀 애매하네. 눈이 좀 찢어질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잘 생각하시고 특히 부모님들도 그거를 잘 생각해서 내 1년만 예산 짜자 이러지 마시고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왜 그렇게 걸리느냐? 헌법 같은 경우는 제가 맡은 게 헌법과 행정법인데요. 보통 1차가 2월 달에 있으면 2차가 6월 말에 있습니다. 그죠? 그게 이게 4개월 정도의 텀에 과목이 5개가 들어가요. 근데 이 이전에 이제 우리가 보는 피셋이랑 그다음에 봐야 될 게 많죠. 뭐 영어 점수라든가 그다음에 한국사 점수라든가 뭐 그다음에 지금 우리 헌법도 사실 이제 여기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런 것을 준비하고 하다 보면 보통 1차만 준비하면 1년이 금방 가버려요. 특히 학교 생활과 병행을 같이 하면 뭐 이것도 방학마다 하면 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나랑 같이 경쟁하는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놀게 내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는 그만큼 하니 난 더한다. 막 이런 식으로 달라드니까 내가 한 걸로는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것만 하고 보통 끝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헌법도 그 정도고 그 다음에 행정법에 이런 것들이 전혀 피셋이랑 이 5과목이 전혀 다릅니다. 성질이.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그분들은 뭘 알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통 3월부터 뭘 시작하느냐? 경제학하고 행정법을 일단 제일 먼저 시작하십니다. 물론 이제 외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국제법이나 이런 걸 먼저 준비하시겠죠. 그래서 전체로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때 1차 있고 이때 2차 있다가 아니라 다 함께 시험이 있는데 단지 몇 개 시험을 뒤에 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몇 개 시험이 뒤에 있는데 이 몇 개 시험이 장난이 아닌 게 다 주관식 시험입니다. 주관식 시험이라는 건 툭툭 찍어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백지에다가 내가 물어보는 답을 사례로 대부분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를 정리하는데 한 과목을 한 달에 공부하라고 해도 그게 안 나옵니다. 처음인데 한 과목에 한 달을 그 시간 주고 한번 해보라고 해보세요. 책 한 번 읽는데도 한 달이 걸려요. 그죠? 그러면 이때 4개월, 그래서 이때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1차 열심히 해서 붙었는데, 제 수업 들은 친구도 군대 갔다 와서 열심히 해가지고 1차 붙었어요. 그래서, 야, 했는데, 이제 2차에선 거의 갈까 말까. 처음에는 막, 3월만 해도 마음이 부풀었죠. 야, 이제 드디어 나도 고시 이제 제법 한다고. 그러나, 점점
점점 해가지고 결국은 시험 문장을 안 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안 간 사람들이. 그래 뭐 올해 붙었으니까 내년에는 한 번 더 붙겠지. 천만의 말씀이죠. 그죠? 내년에 또 붙으라는 법은 없어요, 사실. 붙으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해서 이 두 개를 묶어셔야 되니까 어떻게? 뒤에 과목을 이미 3월이나 이럴 때, 피셋은 사실 나중에 보면 본격적으로 하면 수능이랑 비슷하고 이러기 때문에 특히 요새 학생들이 더 유리한 게 이런 것들은 나중에 11월에 가면 또 본격적으로 막 해도 사실은 크게 큰 무리는 없어요. 뭐 외시 이쪽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이쪽은 오히려 별 문제가 없는데 정작 다른 데서 이렇게 뻥뻥뻥 뚫려 있다 이거죠. 요거를 잘 메꾸셔야 됩니다. 이걸 잘 메꾸면 정말 1년 내에도 끝이 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항상 2차 중환식 문제입니다. 중환식 문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이번에 오신 분들은 지금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몇 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또 그리고 또 외시 보신 분들도 있고 해서 이게 겹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좀 제가 뭐하고 공통 과목이 이제 헌법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하겠습니다. 행정법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1년 내에 합격하는 수준을 보려면 그건 말씀드릴게요. 보통 어느 정도로 공부해야 합격하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들어갈 때는 3년을 하잖아요. 사실. 그죠? 3년을 하시니까 내가 어느 정도에서 하는지에 대한 그 체감이 없습니다. 근데 고시는 1년에 한 번씩 있죠. 그러니까 나는 3년을 여유 있게 잡고 생각했는데 자꾸 옆에서 푹푹 붙어나가면 막 속이 쓰려요. 그래서 야 이러면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경쟁하다 보니까 그죠? 부모님들이 더 괴로워하십니다. 야 옆에는 붙었는데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점점 자식이 미워지고 뭐 이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 행정법 같은 경우를 보통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이 피셋이 들어가면 1차 과목이 들어가면 2차 과목을 손을 못 댑니다, 보통. 보통 요맘때는 2차 과목을 못 해요. 그러니까 11월 말까지 보통 2차 과목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놔야 돼요. 경제학이건 행정법이건 국제법이건. 그럼 쓸 수 있을 정도란 말은 뭐냐? 문제를 받았는데 처음엔 답이 안 떠오르지만 이렇게 봤을 때 답을 봤을 때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되는 수준까지 높여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책을 봐야 되느냐? 보통 우리가 합격하는 수준은 기본적으로 한 5회독 정도 하면 합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5회독을. 대신에 5회독 어떻게 뭐 기본서를 3번 보고 그다음에 문제집을 한 2번. 뭐 이거 정도도 사실 좀 부족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합격기 같은 거 보세요. 이거 한 10번 보신 분도 있어요. 10번. 근데 제가 이렇게 저도 공부를 좀 오래 했는데 기준을 삼아 보니까 한 5번 정도를 꾸준히 1년에 보면 합격 근처에 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5번을 생각해보세요. 처음 책 볼 때 한 달 이상 걸려요. 한 달 이상. 책들이 다 이만씩 합니다. 행정법이나 문제집에 보시면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왜 내가 이걸 여기서 하고 있지?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뛰쳐나간다고 이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또 뭐 축제 열리고 특히 재학생들은 더 힘드니까 그냥 생으로 매일매일 공부하는 사람들은 힘들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더 힘들어요. 어쨌든 요걸 5번 정도 돌리려면 그냥 생으로 해도 어때요? 보통은 최소 3개월, 4개월 그 과목은 그냥 박아야 됩니다. 그럼 벌써 계산 3, 5, 15야. 3, 5, 15. 벌써 늦었어. 그죠? 벌써 늦었어. 그러니까 벌써 말도 이상한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1년 가지고 이렇게 할 거면 지금 벌써 바쁘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건 이제 나중에 너무 또 아니 처음엔 쉽게 얘기해. 자, 그 다음에 헌법부터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 헌법입니다. 이제 헌법은 요새 들어본 지 이제 3번, 올해 이제 4번째 시험이 되는데 처음에는 헌법이 여러분이 60점만 넣으면 되죠. 마치 그 토익 700이나 이런 거 똑같은데 60점 넣으면 되는 건데 사실 이게 헌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봤던 사회 과목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올렸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또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점점 처음에 문제가 쉬웠다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보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뭐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서와 그다음에 문제집을 공부를 하셔야 돼.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다. 어떤 과목이든 법학은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기본서가 이제 주로 맞으면 우리 책처럼 쭉 이렇게 이론으로만 쭉 되어 있는 부분. 근데 이거는 얇을수록 좋습니다. 왜? 우리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를 60점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행정법이나 이런 거 하듯이 경제법 하듯이 국시법 하듯이 막 할 필요는 없고 보통은 기본서를 한 번 정도 보고 나머지 문제집을 한 3번 정도 돌리면 웬만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기본서는 최대한 얇은 거. 최대한 얇은 거. 그래서 지금 제가 강의하는 거는 이제 제 책은 없고 아직 김희영 교수님의 그 이제 제일 많이 보는 책이 헌법 김희영 교수님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5급 대비용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셔도 되고 7급 준비하신 분들이 보는 책도 있습니다. 7급 준비하신 분들이 보는 책도 있어요. 근데 7급 준비하시는 책이 오히려 더 막 두껍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서점에 가서 어떤 게 내 눈에 잘 들어오는가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시중에 정평이 있다고 가서 책을 봤는데 난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때려쳐야 돼요. 근데 처음에 한 번 봤는데 이거나 저거나 다 봐도 모르는데 괜히 막 때려치지 말고 일단 거기서 잘 판단하시고 어쨌든 기본서 하나 정해서 한 번 정도 쭉 읽고 아니면 강의도 들으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을 보통 3번 정도 이렇게 3번 정도 쭉 푸는 방법도 처음에는 일단 문제 보고 풀고 틀린 거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이게 한 3번 정도 하면은 나중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나머지 과목이라 이것만 하면 좋죠. 그죠? 헌법만 하면 좋은데 이게 또 시간상 나한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냥 조문만 깔짝깔짝 하다가 들어가요. 그럼 조문만 깔짝깔짝 왜 주변에 다 그렇게 하는 것 같거든. 근데 나중에 보세요. 그 중에서 붙는 사람이 몇 명이 있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새 점점 시험 문제가 헌법도 이제 난이도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25개 문제가 25개 나오고요. 사지선다예요. 사지선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60점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은 10개. 그죠? 25개에서 10개만 틀리면 됩니다. 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보면 쉬운데 이게 문제가 조금만 올라가면 작년에도 한 개 차이로 떨어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헌법 문제 있고 나중에 피셋 봤는데 헌법에서는 56점 나오고 여기서 합격 점수가 나왔어. 미치는 거야 이게. 그죠? 그러니까 영어라면 미리 점수를 알 수 있지만 헌법은 그날 같이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막 그 사이트 들어가 보면 막 거의 진짜 그러니까 이건 뭐 누굴 탓할 수도 없죠. 그래서 공부는 항상 넘치게 하라. 넘치게. 60점이니까 난 60점까지만 해야지. 이러면 오히려 점수가 56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60점까지 한다 그러면 80점까지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근데 80점까지 목표로 하시면 오히려 공부량이 2배가 돼요. 2배. 웃기죠? 60점까지만 하면 한 번 볼 걸 80점 수준을 올리려면 2.5배를 봐야 돼. 그 대부분 그렇게 못 한다고요. 아슬아슬해요, 사실은.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공부하시는 거는 별로 심장이나 이런 데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무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나중에 행시나 이런 것도 있지만 입시도 있거든요. 행시 보신 분들은 대부분 입시도 같이 봅니다. 근데 입시는 수준이 더 높아요.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입시헌법 기출문제 나중에 이제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시헌법을 준비하신다 생각하면 5급 이 행시는 그냥 통과합니다. 사실은 지금 어저께도 제가 수업 마무리했지만 요새 수업 지금 제일 열심히 듣고 있는 학생이 외시 준비하는 학생인데 그 친구는 이제 행정법 공부할 필요 없죠. 외시니까. 근데 올해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제 수업 듣고 이제 80점 맞아서 합격하고 근데 2차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올해 또 왔더라고. 그래서 아니 굳이 이렇게 강의 들었는데 또 하냐 그랬더니 이게 자기가 이 80점 정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니까 휘발성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린대. 헌법인데도. 그래서 다시 지금 열심히 하는데 제일 열심히 해요. 그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 제일 열심히 해. 막 책이 다 시뻘게. 아니 눈이 보여? 그랬더니 잘 보면 보인대.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가 오히려 외시한 친구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했더니 국제법이나 이런 걸 할 때 헌법이나 되게 이런 게 법적으로 리걸 마인드라고 하죠. 이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된대요. 그래서 예전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인다고 하니까 법학이라는 게 결국 똑같거든요. 논리적이니까 우리가 수학도 논리적인 것처럼 논리성을 만드는 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헌법을 열심히 잘해두시면 이게 점수 못지않게 나중에 뒤에 과목이나 행정법이나 국제법 이런 데 영향을 꽤 미쳐요. 그죠? 그러니까 쓸 때도 여러분이 똑같은 나중에 2차 이제 결국 그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차라는 게 결국 써서 이 채점을 맞는 건데 법학 과목은요. 제가 다른 과목으로 했지만 법학 과목은 무조건 많이 쓴다고 점수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법학 과목은 경제학이나 이런 건 막 80점, 90점도 주고 행정학도 80점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 법학 과목은 만점에 거의 70점이에요. 70점. 그 이상을 주질 않아요. 뭐 요새 법대 없으니까 잘 모르시지만 70점이면 거의 최고 점수예요. 최고 점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만족스러운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출제자가 생각할 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만들어내려면 거기에 써 있는 말이 이렇게 딱딱딱 아기가 맞아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부지런하게 논리적인 작업을 하려면 역시 법학 과목인 헌법부터 먼저 시작해서 잘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헌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이제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판례 요새 헌재 판례 많이 나오죠, 그죠? 헌재 판례가 25문제에서 17개 정도가 헌재 판례예요.
보통. 그러니까 헌재 판례가 여러분 생각하시면 요새 뭐 낙태죄, 간통죄 뭐 이런 거 위헌 나온 것들 있죠. 그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뭐 파면이라든가 이런 그 탄핵 사건 이런 것들을 다 말하자면 이렇게 공부해서 우리가 암기를 해서 이런 경우에 위헌이다 합헌이다라고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뭐 대충 알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헌재 판례나 이런 것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공부량이 꽤 있어요. 처음에는. 지금 처음 하시니까 제가 좀 그런데 처음 할 때 일단 무조건 장벽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각오들은 하고 계시겠지만 처음엔 장벽이 높아요. 그래서 요 속에서 이게 막 이게 올라옵니다. 이게 욕이 올라오고 막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 번만 한 번, 두 번 정도까지 참고 공부하시는데 그게 되면 이제 사실은 나 할 수 있다고 그게 안 되면 그냥 일찌감치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자 좋은 날 와가지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좀 더 자세한 거는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니까 뭐 주로 이제 부모님들도 많이 오시고 이런 것 같은데 이게 공부를 아직 전혀 안 해보신 상태에서는 사실 잘 모르고 공부도 좀 어느 정도 해보고 나서 이제 그때 좀 질문이 생기는 거니까 사실은 지금 뭐 그렇게 질문이 없어서 제가 괜찮습니다. 예.